오늘 이 영상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왜냐면 오늘은 단기 시황이나 뉴스 브리핑이 아니라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자본주의의 거대한 비밀과 리플, XRP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리플 XRP에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리또속이라는 말도 정말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도 리플 XRP를 손에서 못 놓느냐? 그 이유를 오늘 아주 근본적으로 정말 뼛속까지 파고들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인트로 보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상상력을 조금만 같이 써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사람, 거인의 몸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거인의 이름을 세계 경제라고 불러볼게요.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지금 이 거인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미국 주식도 오르고 이런저런 지표도 좋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내부는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뇌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 기관이죠.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뇌는 어디일까요? 미국의 백악관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뇌는 바로 국제은행들과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BIS 국제결제은행, IMF 같은 기관들이 진짜 의사결정 뇌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금리를 올려라, 돈을 풀어라 하면서 연준과 함께 손발을 맞춰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뇌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몸속을 돌아다니는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생겨나 버린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중앙은행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끼리 알아서 사고 팔고 거래를 해버리니까 완전히 탈중앙화된 성격을 가진 존재인 거죠. 뇌의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도무지 통제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 역할을 하는 금융 엘리트들이 하나의 큰 작전을 짜게 됩니다. 몸 전체에 깔린 신경망을 싹 갈아엎어서 다시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과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 계획의 핵심이 바로 지금 뉴스에 자주 나오는 CBDC와 각종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은요, 기본적으로 단방향 메시지를 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미국 은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국은행에서 메시지만 오고 실제 돈은 아직 안 왔는데 손님에게는 돈을 먼저 내줘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미국 은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은행은 자기 자금 중 일부를 금고에 미리 쌓아두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한국은행에서 결제 요청이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이 계정을 전문 용어로 노스트로 계좌라고 부릅니다. 쉽게 표현하면 상대 은행에 맡겨둔 보증금 같은 돈이에요. 전 세계의 은행들이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니 각 나라 은행 계좌에 보증금을 죄다 쌓아두는 겁니다. 이 돈은 투자에도 못 쓰고 대출도 못 내줍니다. 그냥 그대로 묶여있는 사장된 돈일 뿐입니다. 그럼 이렇게 묶여있는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무려 27조 달러 규모입니다. 한화로 환산하면 여러분, 숫자가 경단위를 넘어가 버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피가 우리 경제라는 몸 전체를 돌지 못한 채 혈관 여기저기에 굳어 붙어서 지금 막혀있는 상태인 거죠. 이 현상이 바로 현재 경제 위기와 장기 불황을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경제라는 거인은 지금 뇌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들의 통제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 있고, 혈관 역할을 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은 50년이 지나버려서 완전히 낡아버렸고, B 측 자본은 저 27조 달러 규모로 여기저기 고여서 썩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 역할을 하는 금융 엘리트들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진짜 큰일 난다. 지금 당장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이 수술 계획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낡아빠진 혈관을 걷어내고 빛의 속도로 신호가 오가는 새로운 신경망을 몸 전체에 다시 깔 것. 둘째, 어떤 혈액형이든 상관없이 달러든 유로든 원화든 즉시 수혈할 수 있는 O형 혈액을 투입할 것. 그렇다면 여러분, 이 O형 B 역할을 하라고 설계된 건 무엇일까요?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닙니다. 바로 리플 XRP입니다. 세계 경제라는 거인은 지금 심각한 동맥 경화에 걸려 있습니다. 1973년에 도입된 낡은 혈관 스위프트는 여기저기 막혀버렸고, 수면 아래에서 금융 엘리트들은 이미 긴급 대수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수술의 이름이 바로 가치의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입될 핵심 도구가 오늘의 주인공 리플 XRP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수술실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융 엘리트들이 왜 수많은 코인 중에서 리플을 선택했느냐?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XRP가 O형 혈액처럼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수혈이 가능한 공통 혈액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O형 사람에게 B형 피를 잘못 수혈하면 어떻게 되죠? 정말 큰일 나죠. 금융 시스템도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한국 원화를 멕시코 페소 계좌에다가 바로 꽂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반드시 달러로 바꾸고 각종 수수료를 떼고 며칠씩 시간이 흘러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이 O형 혈액과 같은 XRP는 어떨까요? 누구에게나 어느 쪽으로도 바로 건네줄 수 있습니다. 리플의 핵심 기술인 ODL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서 나간 원화가 3초 만에 XRP로 바뀌어서 해외로 날아갑니다. 멕시코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페소로 재변신해서 현지 계좌에 바로 꽂힙니다. 이 모든 과정이 길어야 3초에서 4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행기를 타고 가듯 움직이던 돈이 이제는 거의 순간 이동 수준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스트로 계좌 27조 달러 기억하시죠?
리플 XRP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그 돈을 각 나라에 미리 쟁여둘 필요가 사라집니다. 당연히 필요할 때마다 3초 안에 바로 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창고 깊숙이 썩히고 있던 수조원 규모의 자금을 꺼내서 다른 곳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은행장들이 이 기술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겉으로는 기존 시스템을 지켜야 하니까 탐탁지 않아 하는 척할 수 있지만 속마음은 와, 이거 진짜 제발 빨리 도입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죠. 정부가 만드는 CBDC나 각종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XRP는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 관계가 좋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럼 이 두 나라가 서로 장부를 다 열어젖히고 공유해 줄까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디지털 화폐와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자동으로 서로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테슬라 전기차와 현대 전기차의 충전기 규격이 서로 다른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서로 다른 규격을 이어주는 변환 젠더입니다. 즉, 서로 다른 두 나라의 디지털 화폐를 이어줄 수 있는 중립적인 다리, 브릿지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플사는요. 지난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이 브릿지 역할 하나만 파고들면서 연구를 해온 회사입니다. BIS나 IMF 같은 기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들이 전 세계를 직접 하나하나 다 연결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걸 알고 민간 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공식 보고서에 써둡니다. 그리고 이 민간 부문 브릿지 역할의 태장주가 누구냐? 바로 리플 XRP인 겁니다. 그리고 리플에 투자하신 분이라면 이더리움 게이트 사건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0년 12월 리플이 정말 잘 나가던 바로 그 시기에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가 느닷없이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야, 리플 너희는 증권이야. 벌금 내고 거래도 못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딱 찍어서 발목을 잡아버렸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이더리움에게는 너희는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아주 시원하게 안겨줬다는 점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SEC 국장 윌리엄 힘먼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좌 내역과 이력을 까보니 이 사람이 이더리움 관련 로펌에서 퇴직 후에도 돈을 계속 받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세력들이 뒤에서 밑작업을 다 깔아놓고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존 전통은행 세력과 이더리움 진영이 서로 손을 잡고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리플의 가격을 눌러놓기 위해 계획적으로 만들어낸 소송 이벤트다. 하지만 여러분, 리플 쪽 배경도 만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리플 초기 투자자 명단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구글 벤처스, 앤드리슨 호로위츠, 일본의 SBI, 스페인의 산탄데르 같은 이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흔히 세계 정부라고 불리는 유대계 자본, 그 중에서도 금융 엘리트 그룹의 핵심 멤버들에 속한 자본입니다. 그들이 넣어둔 돈이 얼마인데 리플을 그냥 망하게 두고 손 털고 나갈까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다고 봐야 합니다. 슬슬 다시 시세를 올려야 할 시기가 오니까 소송은 깔끔하게 마무리됐고 리플은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미국 법원에서 규제 명확성을 가장 먼저 인정받은 첫 번째 알트코인이 된 겁니다. 이제는 제도권 금융이 리플을 안 쓰겠다고 버틸 명분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리플 XRP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제 조금은 민감한 가격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10만원 간다, 100만원 찍는다. 이런 식의 사기꾼 같은 과장된 얘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숫자로 설명되는 수학적인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27조 달러 한화로 약 3경 원에 달하는 자금이 실제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거대한 유동성을 XRP라는 파이프 안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XRP 개당 가격이 지금처럼 몇천 원, 2달러, 3달러 수준에 머무른다면 그 파이프는 너무 가늘고 좁습니다. 1억 원을 보내려면 XRP를 몇만 개씩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면 시장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고 비효율적입니다. 반대로 XRP 한 개의 가격이 100달러, 10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해보면 적은 수량의 XRP만으로도 엄청난 금액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가격이 높아질수록 변동성은 줄어들고 전체 시스템 효율성은 훨씬 올라갑니다. 즉, 금융 엘리트들이 리플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하려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XRP의 가치 상승은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께 희망의 로를 돌려보라고 부추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XRP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있지 않으면 애초에 XRP를 제 기능대로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구조적인 설명입니다. 세상은 이미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손편지에서 이메일로 바뀌던 시절처럼 이제는 종이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시대가 온 거죠. 그 사이를 이어주는 거대한 다리를 놓는 역할을 리플 XRP가 맡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장 내일 가격은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그림과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그런 단기 변동성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그 금융 인프라 자체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XRP 차트를 실제로 펼쳐보시면요. 지금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분기점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솔직히 실망스러울 수 있고 아직 버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2달러 선을 정말 깔끔하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선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수개월 동안 유지되어 온 핵심 지지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24시간 기준으로 거래 대금이 무려 5조 원 이상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단기적인 하락이 조금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참여자 수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1.9달러에서 2.1달러 구간을 중기 관점에서 핵심 수요대라고 보는데, 이 구간을 지켜내면 차트상 이중 바닥 패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이라는 강력한 반등 시나리오가 살아납니다. 이미 9월에 2.85달러라는 고점을 찍었다가 눌렸던 자리이기도 하죠. 이번에 한 번 더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위로 튀어오르면 다음 목표 구간은 자연스럽게 3.2달러까지 열리게 됩니다. 물론 이 지지선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최축적 구간으로 내려가 시간을 더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더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XRP 커뮤니티는 과거에도 이런 구간들을 수없이 겪고 버텨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항상 진짜 반등은 지루함이라는 이름의 인내 끝, 거의 마지막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XRP는 상승 신호가 먼저 나오고 시장이 그 뒤를 따라가는 코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건 금융 세력들이 이 판 자체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다음에 나올 한두 개의 캔들이 추세 전환의 시작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시간을 조금 더 끌다가 나중에 방향을 낼지, 그 기로에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한마디로 우리를 시험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멘탈이 가장 부서지기 쉬운 자리에서 끝까지 버틴 사람과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갈리는 거고, 결국 그 끝에서 다음 거대한 상승의 진짜 주인공이 누가 될지가 결정될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 안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가문, 비즈니스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 역시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으로까지 손을 뻗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 변화를 단순히 사업 분야를 하나 더 추가하는 수준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중심에 둔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얹어버리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는 순간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미 시장 안에서는 이 구조의 중심이 될 만한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러 개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에 특화된 코인, 위성 데이터와 연동되는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하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들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된다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게 될 겁니다. 언론 기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난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타이밍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자리를 잡아야 할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 먼저 선점해둔 사람들만이 2025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일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단순히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흐름의 한가운데 바로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가지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